안녕하세요. 자, 12운성 심화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전번에 이 도표를 제가 그린 거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림인데, 일단 이게 낳는 거죠. 여기가 땅입니다. 여기 땅이 이렇게 땅인데 요게 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뚫고, 그러니까 땅을 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뚫고 나온 거죠. 이게 생이죠. 그리고 자기가 없던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게 생이잖아요. 이 모든 것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죠. 행동을 하는 것도 이게 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생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양이 있었다고요. 양, 이거 양이잖아요. 요게 기를 양자죠. 요 기를 양자. 그럼 뱃속에 요게 양자가요 3개월에서 10달이라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기 전에는 뭐라고요? 여기에 태라고요. 이게 임신됐다고요. 이때는 남자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가졌어요. 자, 설명을 해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꿈이 구체화 됐다 안 됐다. 이때는 계획 단계죠. 이거잖아요. 요게 1개월에서 요게 3개월 사이입니다. 요게 태예요. 임신됐다. 그럼 태 전에는요, 절이죠. 남자 여자가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게 절처봉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절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새로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가져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갖게 돼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생입니다. 자, 그래서 생욕대 건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여기는 기운이 뭐라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하락하는 기운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계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구간, 절태양 이 구간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잘 된다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요. 이게 잘 나갔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적어도 시작을 하려면은 이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10년짜리 보면요 10년 20년 3년 40년 50년이 되겠죠. 그럼 50년이 지나면 세해진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잘 나가죠. 10년 20년 30년 나갔다가 하락세를 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운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계속해서 하락해서 여기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자, 대운이 10년짜리로 간다고 봤을 때요 1대운, 11대운, 21대운, 31대운, 41대운, 51대운, 61대운에 가서야 세상을 비춰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2운성이란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생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장생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생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장생은 뭐냐면 이제 막 태어난 거죠. 깜깜한 어둠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순수해요. 착해요. 깨끗하고 아주 담백합니다. 때묻지 않은 마음이 바로 이게 생인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제 땅을 뚫고 나왔는데 열이고 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배춘지 무인지, 그죠? 부춘지 이 콩인지 모르는 게 이 생입니다.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총명하고요, 온화해,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명랑하고, 이 생을 왔다는 것은 성공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또 장수도 상정하게 됩니다. 자, 장생은요 학당기인이죠. 학당기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학당기인인데 이 학당기인이 뭡니까? 장생을 놓은 사람만 학당기인이죠. 그 다음에 문곡기인이 있었죠. 자기 일제에다 인성을 놓은 사람들이 문곡기인이죠. 그 다음에 식신을 놓은 사람은요
문창기인이잖아요. 이 문창기인, 이게 장생은 학당기인입니다. 그래서 이 학당기인을 놓은 사람들은,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학원사업, 유경사업, 뭐 유치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길하게 됩니다. 잘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나 학원하고 아무나 유치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학당기인이나, 그죠? 최고로 쳐주는 게 학당기인이고, 그러니까 장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창이나 그 다음에 문곡기인을 놔야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생, 그러니까 일에다가요, 내가 태어난,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이 되겠죠. 일에다가 여기다가 뭘 놔요? 여기다 생을 놓으면요, 이렇게 이 장생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간에 유정하고요, 되게 부부가 다정다감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공명하게 됩니다. 일찍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산다. 시에다, 이 시에다 장생을 놓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년에 자식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생을 놓으면 말년에 자식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과도요 조화를 이루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을 놓아,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서울대 공원에 데리고 가서 유람을 시키고 많이 걷게 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태우면 바로 골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일지에다가 장생을 놓은 사람은요, 참이 보약입니다. 다른 거 보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고 나면은 피로가 싹 풀어지는 게 이 장생을 놓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생을 놓은 사람들은 보약 먹지 마시고 잠을 푹 주무시면 됩니다. 자, 장생을 지나서 다음 욕지가 되죠. 이건 목욕하는 거예요. 자, 애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애가 태어나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따뜻한 물 받아가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갓난아이를 목욕하는, 그게 목욕할 욕자입니다. 우리도 목욕하잖아요. 사람도 목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목욕 이렇게 쓰죠. 목욕탕 그러잖아요. 이게 목욕인데 우리도 어른도 씻지 않습니까? 요게 애가 태어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목욕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이렇게 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다. 그래서 이 욕을 놓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2년 차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업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진 않는데 잘못하면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욕지를 놓게 되면, 그러니까 2년 차를 놓게 되면요, 이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을 놓았다는 것은 외출하려면, 어딜 나가려면 있잖아요. 우리 씻고 머리 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용날이 되게 되면요, 이게 12신살로 가면 뭐예요? 도화살이잖아요. 함지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팻살도 되게 되는데, 이게 본인의 일간 기준을 해서요, 용날을 기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용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멋을 내도 좀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입었던 옷이 아니라 그동안 잘 입지 않았던 옷을 입는 게 이게 용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날은요, 생각지 않는 부습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을 놓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호색하고요, 풍류하고, 그리고 이 이성 간의 다정다감이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그죠? 여자나 이 남자나 어떻게 돼? 이성의 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 욕이라는 이 시기는 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넘기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여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전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좀 출렁거리면서 가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평균치를 넣으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불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심리가 작동됩니다. 이 욕을 놓게 되면요, 자기의 일지에다 욕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지 않습니까? 과거 청산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이 욕지를 놓은 사람들은 과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참고하세요.
과거 얘기는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용날자의 어떤 그 집안에 그 뭐 제사가 있어가지고 뭐 옛날 어떻고 저떻고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 그 자기 일주로 봤을 때 용날을 놓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대가죠. 요 관대는 뭐냐면 이게 띠대자거든요. 이렇게 띠대, 이렇게 띠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 남자가 사모 관대를 이렇게 사각모를 쓰고요. 사모 이 관대를 찾아서 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복을 입었죠. 대학교 가면 이렇게 모자를 쓰잖아요. 그런 사각모를 쓰는데 이게 예의범절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왜 양복을 맞춰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어떤 시험 합격, 그러죠? 직업적인 어떤 제복, 복장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듯한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 의복을 좀 정갈하게 입습니다. 좀 반듯하게 입어요. 좀 깨끗하게 입어요. 그래서 여자가 관대를 놨다 그러면 일단 멋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관대를 놓은 사람들은요, 힘이 있죠. 이게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뭐 갔다 왔든 이게 갔다 와서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든 이게 관대인데 여기 한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좀 반듯한 게 이게 관대라고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게 이게 관대입니다. 그래서 초년고생하고 중년에 좀 발달하는 게 이 관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대를 놨다 그러면 중년부터 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기 주장이 좀 세요. 이게 관대는.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굉장히 강한 때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자기 이론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남하고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을 때 좀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게 이 관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발랄하고 그 다음에 패기와 분투가 있고 노력하고요. 이게 또 흉성하고 결합이 되면요 욕심이 좀 많게 되는 게 이 관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자, 연애 관대가 있으면요, 여기에 대가 있으면요, 자, 여기에 관대가 있게 되면은 예의 가문에 출생했다 보시면 돼요. 예의적인 가문에 출생을 했다. 자, 월에 관대가 있으면요, 점점 중흥하는 가문이다. 여기가 부모 형제 궁이죠. 점점 중흥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에다가 대를 놓게 되면요, 자기 일주죠. 여기다 대를 놓게 되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관대를 놓으면 여기가 부부궁인데 남자라면 여기가 처궁이 되고 여자라면 여기가 남편궁이 되죠. 그래서 남자로 봤을 때는 미모의 처를 얻고 성공하는 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에다가 이 관대를 놓게 되면요, 자손이 대발하게 됩니다. 근데 집착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관대는 제복을 뜻하기 때문에 뭐 군인, 경찰, 뭐 법조계, 뭐 의사, 또 간호사, 뭐 이렇게 아무튼 어떤 제복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이 관대를 놓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 이걸 놓으셨더라고요. 관대를 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분은 역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노고를 할 차례죠. 이게 관대. 점점 여기는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운이 상승하는 거고, 좋은 기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상승운이 되겠습니다. 걸록은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걸록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걸록인데 이게 걸록,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 록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봉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고려 때나 조선 때로 얘기하면 국가의 공무원인 거죠. 지금도 역시 이 녹을 놓은 사람들은 자기 일지에다 녹을 놨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자명은 아니죠. 그 직장, 그러니까 유명한 직장, 이름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봉급을 받는 것도 녹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뭐 9급이든 7급이든 뭐 4급이든 상관없어요. 국가의 록을 먹으면 이게 걸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가의 록을 먹는 봉급 생활하는 사람이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봉급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이요, 물론 이 사람은
좀 능수능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죠. 예,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녹을 놓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잘 안 됩니다. 예,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자, 이 녹은요, 풍요, 번창, 복록을 남시하고요. 사람이 신망이 두텁고요. 또 매사가 진취적이며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자수성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해서 세인의 정용을 받게 됩니다. 시에 걸록이 있으면요. 이 시에 걸록이 있으면, 여기에 걸록이 있겠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먹어도요, 노익장을 과시하며 일하면서 말년에 명예롭고 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걸록이 좋죠. 신체 건강의 장수명으로 40대 이후에 발달하게 됩니다. 남이 걸록이 놓잖아요. 그러면 가정 화목에 유리하게 되고, 여자는 좀 불리하게 됩니다. 예, 여자는 불리하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자, 다음엔 이 왕이 되겠습니다. 제왕이죠. 자,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죠. 인생 태어나서 자, 10년, 20년, 30년, 40년, 50대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1대운이라면 1대운, 11대운, 21대운, 31대운, 41대운 되겠네요. 만약에 5대운이라면 5, 15, 25, 35, 4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대운이라면 10, 20, 30, 40, 50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어떤 운이 여기 오더라도 10대운, 20대운, 30대운, 40, 50대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자기 인생에 가장 빛나는 찬란한 어떤 태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왕이 된다. 그런 12운성 중에서 가장 운기가 센 거죠, 얘가. 그래서 리더십과 독립심이 강한 독불 장군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이 왕을 놓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능숙하고요, 처세술이 뛰어나고, 어떤 일이나 좀 치밀하고, 권력력, 출색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일의 제왕이 있으면요, 자기 일의 제왕이 있으면 유아 독존적인, 그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죠? 자만심이 강하고, 매사를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세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일에다가 제왕을 놓게 되면, 그러면 시의 제왕이 있으면요, 여기에 제왕이 있게 되면요, 자손이 발복하고 말년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자가요, 이 제왕이 있게 되면요,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제왕을 놓게 되면은 이 부부간의 불화가 좀 이렇게 잦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가면 횡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낭비가 있고, 그래서 이별이 있고, 그런 것이 이게 제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왕 정도 가면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잘못됐을 때 밀어붙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생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기운, 상승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집을 산다, 뭐 합격을 한다, 뭐 직장 들어간다, 내가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죠?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일로 떨어지게 되면요, 좀 어렵다. 여기는요,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여기는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제왕을 지나면 드디어 새가 내려오죠. 이 새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새지가. 물론 시험문에서 새지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보다는 못하죠. 여기 올라가는 기운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운이 새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으로 했다 그러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새지에 왔다는 얘기는, 이 새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인데 이게 쇠할 새자입니다. 이렇게 쇠할 새자. 사람이 인정이 좀 약해요, 이 새질 놓은 사람들이. 뭐 재정 보증,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카드가 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보증을 서준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재정 보증 서줘 가지고 그냥 한 방에 훅 가서 망하는 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를 온 사람들이 이 마음이 좀 여리기 때문에, 인정이 많기 때문에 그 재정 보증 서달라 그러면 형제가 그런 걸 부탁했을 때 잘 발을 못 빼는 게 이 세주에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또 이게 좋게 하려는 마음이 이 세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그러니까 깊은 거죠. 양비론적인 말을 많이 해요. 황희정승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서 물어보는데 남편 말도 맞고 부부 말도 맞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도 맞다 하는 게 이 쇠지.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쇠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욕을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쇠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관망하는 거예요. 다 넘어왔잖아요. 여기까지 있어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쇠지에 있는 사람은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도와줄 뜻은 있는데 바로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찌감치 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라는 거는 적어도 이 12운성에서 생명도에 관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각자의 이 별들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통변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지, 제 거를 그대로 써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발전시켜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저보다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은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통변했을 때 세상이 인정하는 역학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쇠를 놓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세상을 좀 관망한다. 사람을 관망한다. 사람을 지켜본다. 그죠? 능수능란의 경제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니까 경녀, 수를 놓으면 쇠일까요? 자, 경은 이 신이 걸럭지죠. 그러면 가보면 되죠. 건,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 건, 왕, 쇠잖아요. 쇠줄 놓았죠. 자, 경술일지는 쇠줄을 놓은 거예요. 이 사람 능수능란한 사람, 사람 다루는 그 능력 아주 탁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독수리잖아, 또 경금은요. 자, 연의 쇠가 있으면요. 연의 쇠가 있으면 이게 드디어 여기다가 몰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연의 쇠가 있으면 서서히 감으로 가는 집안이다, 몰락해가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의 쇠가 있으며 부모 형제가 쇠퇴하여 간다, 쇠퇴하여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의 쇠가 있으면요, 처세술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일의 쇠가 있으면은 처세술이 굉장히 좋고 이해 타산이 빠르겠죠. 이해 타산이 빠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눈치, 이런 재치가 이게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또 이 시의 새가 있게 되면요, 시의 새가 있게 되면은 말년이 좀 외롭고요, 자손 발복이 좀 더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왕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계속 내려가는 기운이잖아요.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간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 플러스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는요, 반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반대로 우리가 12운성에서 음간은요,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양간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음간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간은 좌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음간은요, 이렇게 가는 것이 상승이 되겠죠. 음간은. 맞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쇠를 놓게 되면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몸이 좀 쇠약해지는 시기가 이 쇠지를 놓은 사람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학자가 많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쇠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12운성으로 12신살로 가면 세지가 반환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신살로 갔을 때 장성살이 되는 거죠. 이게 걸록은 망신살이 되고요. 대는 월살이 되고요. 욕지는 역시 도화살이 되고요. 지는 이 생은 지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그걸 한번 더 써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